하나, 둘, 셋. 자, 에브리바디 모두 세이 뭉하.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BJ 태이뭉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니, 시작에 앞서서 흔들흔들님, 아니 보통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선물을 한 10,000원대 정도 받아간다니까 저 할래요 이러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말했잖아요. 퀴즈 할 때 처음에 퀴즈 푸실 때 퀴즈 5개 중에 3개 맞추면 선물 준다고. 그때 드리는 거예요. 퀴즈 맞춰야 선물 줬던 거지. 퀴즈 못 맞추면 선물도 안 줬어요, 옛날에. 뭐 어떻게 저번 주 라디오가 끝나고 이번 주 또 라디오가 돌아온 9월 12일인데요. 모두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주나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분 모집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나 봐. 타락여우 천사 키치네님을 보낸 지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이제 또 혼자가 됐는데요. 게스트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 하루가 조금 더 값진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에서는 하지 말고 트위터 같은 데 가서 태희명님이 스트리머 홍보 게스트분을 찾고 계세요. 혹시 선생님도 나와보시지 않을래요? 같은 소리 한번 하면은 태희명이 좋아서 까무러칩니다. 모가리자님, 아니 자연의 수자루님께서 갑질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갑질 안 해요, 선생님. 저는 타당한 이론에 따라서 확실하게 말해보지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옛날엔 못했지만 괜찮아요. 저 아는 스트리머 없어요. 그래, 나라도 아는 게 어디야. 대관절 이번 주 게스트분도 없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모두 어서 와요. 투수분들과 개인적으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열화와 성화와 뭐 돌덩이를 보는 마음이 참으로 금을 돌같이 보라는 신라 장군의 말씀 따르자 뭐 옛날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대관절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에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개골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번 주는 저희 여름을 책임져주는 에어컨의 기원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요. 2주 전이었나요? 아침 헬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아침 MW라는 머니월드라는 곳에서 이제 에어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에어컨의 기원이고요. 때를 거슬러 올라가 1902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뉴욕 블루클린이라는 곳의 어느 컬러 인쇄 공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엔 에어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 공장에서는 더위와 습기로 인해 인쇄가 엉망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으로 인쇄를 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나눠서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의 이제 프린터기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인쇄기는 딱딱딱 이제 바로 잉크가 되면은 마르는 형태인데 옛날 거는 붓 같은 거에 이제 잉크를 찍어서 인쇄를 하는 것처럼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사용하는 인쇄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아마 적용이 돼서 온도와 습기 등을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의를 꾹꾹 눌러서요. 하여튼 이에 공장 측에서는 계속 인쇄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니까 당시 발명가였던 월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나 했습니다. 실내 냉각,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냉각 장치를 개발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월리스 캐리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월리스 캐리어라는 분이
완성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에어컨과 다른 바른 반은 증발열을 이용한 기계식 냉각과 나머지 반은 차가운 우물물을 이용한 냉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발음이 좀 안 돼서 그래. 내가 이게 좀 눈이 좀 까막눈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줘요. 사실 지금의 에어컨에 비해서 옛날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적었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1906년 공기처리 장치를 특허를 내고 11년도에 기본 에어컨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에어컨을 확실하게 만들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도입된 건데도 불구하고 인쇄소, 필름소, 섬유, 식품 공장 등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20년도쯤에서는 이제 아파트, 영화관, 대형 상업시설에 에어컨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에어컨이 도입이 되다가 32년도에는 처음으로 창문에 장착하는 에어컨이 등장하면서 가정용 에어컨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핵이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핵이 어떻게 떠다니니? 떨어지는 거지, 이제 날아가다가. 그런데 39년도에는 있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전쟁에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지도 당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편의성이나 이제 획기적인 제품인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순조롭게 보급이 되면서 90년도에는 미국 가구의 70% 이상이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최근은 90%까지도 설치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새로운 사실을 좀 알고 가시나요? 일상 속에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그걸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닌데 결국 일상의 편안함과 돈 때문에 이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달라지지만 반대로 그렇기에 저희한테 좋은 물건이 탄생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에어컨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환타, 에어컨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렌즈, 렌즈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에어컨의 사용 사례 중에 저런 식으로 이제 더위와 습기에 의해서 인쇄가 엉망이 되는 게 아까 있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국내 최초로 에어컨이 사용된 곳인데요. 백악관이 아닌 청와대, 청와대보다도 먼저 설치된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석굴암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신라인들이 예전에 석굴암의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될 수 있게 가학적으로 옛날에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석굴암 보수 작업을 하면서 외벽을 콘크리트로 감싸고 석굴암을 아래쪽에 있는 흐르던 지하수를 막아버리면서 바람에 내부 벽면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석굴암이 이제 부패하고 부식되기 시작하니까 정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수하고 작업을 했지만 습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결국 하다 결국 포기하고 1960년대 내부를 밀폐하고 일본에서 에어컨을 수입해 설치했다고 해요. 이때가 국내 최초의 에어컨이 설치된 날이죠.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해서 딱 틀으니까 석굴암 내부가 그렇게 관리가 잘 된대요. 그때 이후로 석굴암 안에는 에어컨이 꾸준하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때 당시 신라에서는 이제 불교가 유행하던 시기니까요. 대한민국의 국교는 조선시대 후기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불교였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 뭐 성리학도 공부하고 그러긴 했지만 애초에 종교 쪽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제외하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작게나마 이제 한국의 에어컨이 언제 설치가 되었다 어디가 설치가 되었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에어컨에 관련돼서 이야기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추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친구한테 이야기해 줘봐요. 의외로 친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 쟤 또 아는 척해? 라고 하면서 의외로 또 듣는다. 왜? 지들도 궁금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맹탕 듣는 거야.
에어컨이 없어도 에어컨 환경을 조성한 우리 조상들이 그저 고어트? 고 고어트? 고어트? 네. 네, 영어를 못 읽기 때문에 더 안 읽고요. 고트. 아, 고트. 어가 생략되는구나, 묵음으로. 아, 하여튼 대간절. 고트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지혜는 진짜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항상 제가 얘기되잖아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옹고지신이 옛것을 두고 새것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말고 역사 속에 항상 좋은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로스트 테크놀로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기전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거북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신기전이 그래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왜 신기전을 사용 안 했나는 말이 제가 알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 그건 내가 정확히 나중에 좀 기억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최대 발명품이 뭔지 알아? 최종병에 회가 나오는 곡사 화살. 아, 애기살 말하는 거구나. 그 화살에서 그 안에 놓고 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기살이 곡사가 아닌가? 아, 그거는 내가 곡사를 지금 국궁을 배우고 있잖아요. 완전 그 조선시대 마냥 그 활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쏘아보고 있는데 이게 화살을 돌려도 그 진짜 날아가긴 날아가.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만 좀 알면 좋을 거고요. 우리나라 곡사포는 포탄이 짧아서 곡사포예요? 아예 그건 모르겠다. 그런 것까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아직 기술이 부족하시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하여튼 대간절 에어컨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야기였던 만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가볼 건데요. 영화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 그러니까 곡 화살 쏠 때 곡살을 못 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그거 뭐라고 해야 되냐. 저분은 곡살을 말한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쏴 봤지만 잘 안 돼. 불가능한 게 아닌 건 알아. 애초에 화살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건. 근데 괜히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나 가서 혼났어. 활 쏘다 보니까 장난치다 혼났어요. 중대장은 대인몽한테 실망했다. 알았어. 내가 연습해보고 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부분 잠깐 생략하고 편집하면서 잠깐 노래 하나 들어보면서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정준하의 키 큰 노총각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평소에는 원래 명언하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명언을 준비를 안 했어요. 말파워서요. 명언을 준비 안 해서 오늘은 명언 없이 바로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곡사는 발명품이니까 기술 아닐까 하는데 기술이죠. 일반적으로 활을 쏠 때 곡사가 자동으로 된다면 그건 발명품이지. 하지만 곡사를 할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흔들리는 거면은 똑같은 장비일 때 그건 기술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곡사는 기술이다. 대한민국 옛날은. 그치. 애기살이 발명품이 되는 거죠. 그치. 똑똑하네. 중대장은 바코드한테 실망하지 않았다. 하여튼 대이몽의 옛날 삶을 담는 듯한 노래인 키 큰 노총각 이야기 노래 들어보면서 잠깐 휴식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좀 이따 봐요. Let's get it. 네, 정준하의 키 큰 노총각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노래를 트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조금 채팅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무슨 RPG7을 들고 저의 차 옆에서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겠다 하시고 군인들이 결혼할 때 도열하는 자세에서 AK47을 들고 저를 겨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로 무겁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저게 정상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래도 뭐
저에 대해서 많은 사랑이죠? 그렇겠죠? AK를 밑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지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아쇠 당겼다가 위에 거 깨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이 더운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저의 라디오를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현대 사회에 태어난 걸 잘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옛날이어서 봐요. 집안에서 잠자다가 더위에 죽고 추위에 죽고 하는 날씨에 지금은 그래도 돈 조금 있으면 에어컨 들고 따뜻하게 자고 시원하게 자지. 응? 그 와중에 옆방에서 폭죽으로 축하할 때 우리는 알라봉으로 대이몽의 결혼식을 축하하네 이러고 있네. 저 때도 에어컨은 없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집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아, 에어컨 하니까 옛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선풍기를 에어컨을 처음에 사러 가셨는데 하이마트에 가서 선풍기 바람을 쐬시더니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은 여름을 다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를 사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너무 덥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사러 갔대.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말로는 에어컨이 있는 이 하이마트에서는 당연히 시원하니까 선풍기 틀 때 시원한 바람이 오는데 집은 에어컨이 없는 뜨거운 공간이니까 바람이 불면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헷갈려 가지고 괜히 선풍기 2개 사고 에어컨 하나 사 오셨어. 아 그거 듣고 진짜 '아 어머니께서도 이제 순수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죠. 하여튼 제가 진짜 뭐 옛날에 슬펐던 뭐 늙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이제 퀴즈 하나를 풀어보면서 개꿀 포럼이라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개꿀 퀴즈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푸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유튜버 분들이 혹시라도 못 풀게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에 좌절감을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꿀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 물 확 들어왔네.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는 내야지 문제에 의의가 있지 않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들을 그냥 풀어놨을 뿐이에요. 나 항상 말하지만 다 들어봤던 얘기야. 여러분들 뭐 못 들어본 문제 제가 낸 적 거의 있어요? 하나 내본 적이 있다, 2개인가. 하지만 살면서 다 들어봤어. 근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들어보면은 이거구나 하는 거죠. 방금 본 입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고. 원래 뭐든지 뚫는 창과 뭐든지 막는 방패 같은 거야 내 입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막상 보면은 문제 쉬우니까 풀어보세요. 한 문제, 2문제 정도는 못 풀 수 있어도 나머지는 다 들어봤어. 모순문 아니에요. 어쨌든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기후입니다. 강설량이 높는 죄송합니다. 강설량이 녹는 양보다 많아서 1년 내내 남아있는 눈을 뜻하는 이것은 주로 기온이 낮은 높은 산과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높은 고지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땡땡땡 해서 진 3개입니다. 석빙고 나오고 석빙고는 저번에 나왔잖아. 조선시대 얘기할 때. 그리고 만년설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정도까지 천년 만년설 옛날에 천년 만년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천년 만년의 만년설이 이 만년설이랑 같은 거긴 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좀 잡다한 얘기보다는 퀴즈를 바로 풀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강설량이 녹는 양보다 많아서 1년 내내 남아있는 눈을 뜻하는 이것은 주로 기온이 낮은 높은 산과 고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행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만년설입니다. 네, 바코드님의 답이 정답이고요. 최근에 만년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강설량이 녹는 양보다 많아서 강설량이 녹는 양보다 많아서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냥 그 발음을 안 읽고 이상하게 읽었어 내가. 강설량보다가 아니라 강설량이 넘어가. 밖으로 넘어가.
살짝 하자가 있어서 그래. 살짝 하자가 있어서. 내가 나중에 그 밑에 적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고도 풀 수 있을 거야. 아, 그거야 뭐 편집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문제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과 저희 사이의 비밀 알죠? 위원장님 이 사람 문제 야매로네요. 괜찮아요. 내가 위원장이니까.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생각보다 한 번에 맞추셔서 좀 당황했는데 두 번째 퀴즈 내보면서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빠밤. 장르는 의학입니다. 스스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호르몬 주사인 이것을 투여받아 치료하는데요. 당뇨병의 대중적 치료제인 이것은 주로 배꼽 밑에다 꽂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 주사는 무엇일까요? 아, 인슐린이 나와버렸네요. 네. 답이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바로 나오면 안 돼. 프로포폴이 왜 나오냐, 여기서. 아, 차라리 그냥 딴 걸 얘기해라. 왜 여기서 프로포폴이 나와. 미쳤어? 어? 프로포폴을 맞으면 마취제야 죽으라는 얘기라고 당뇨 환자한테. 포도당은 당이 몸에 지금 있는 당뇨 환자한테 당이냐. 말이 하는 마약이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라고. 하여튼 대관절 정답을 질문을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스스로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호르몬 주사인 이것을 투여받아 치료하는데요. 당뇨병의 대중적 치료제인 이것은 배꼽 밑에다 꽂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글루코겐 아니고요. 단백질 아니고요. 처음에 바코드님이 말한 인슐린이 맞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 당뇨 환자들이 주로 많이 맞기도 하고요. 집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가져가서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인슐린은 이제 포도당 유입을 이제 포도당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분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인슐린을 옛날에 들었던 게 많이 맞다 보면은 뭐지? 인슐린을 많이 맞다 보면은 그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맞으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문 열려서 놀랐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네요. 더럽게 깜짝 놀랐네. 어우, 심장이야. 어쨌든 바코드님이 자연스럽게 다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아쉽잖아. 계속 맞추면은.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시사상식입니다. 본래는 성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의 뜻을 지녀서 이 땡땡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선박의 억류 또는 통상을 금지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언론의 용어로 사용되면서 어떤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거에 대해서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막을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영어입니다. 참고로. 언론 통제라는 단어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유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에 대해서는 언론 통제는 나올 수가 없죠. 아마 들어보면은 이거구나 할 거예요. 버저비터는 뭐예요? 버저비터는 뭐야, 이게 있는 뜻이구나. 버저비터가 참고로 농구 경기에서 한 쿼터 또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음과 동시에 득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맞춰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춰보셨나요? 본래는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의 뜻을 지녔으나 언론 용어로 사용되면서 어떤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엠바고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프 카드 정보나 그런 걸로 볼 때 많이 들어봤는데요. 필리버스터는 뭐야? 엔젤릭 버스터도 아니고 프리큐어 페트치나 내 맘의 꿈처럼 버블버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엠바고라고 합니다. 엠바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거예요. 필리버스터가 의회 안에서 이제 그 좀 뭐랄까 대화가 길어지는 거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제 혼자서 나댈 때 혼자 나대는 게 아니죠. 혼자서 독주할 때
혼자서 막 나설 때 좀 이거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 네. 좀 딱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그렇네요. 대충 느낌은 아는데. 의회에서 쓰이는 주로 시사 정보라고요. 네. 지금 방금 말하면서 검색해 봤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회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네요. 뭐 여러분들께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아니 이건 굳이 상식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상식으로 아실 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한번 네 번째 퀴즈, 다섯 번째 퀴즈 쭉쭉 나가면서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빠밤. 장르는 시사가 아닌 사자성어고요.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기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야, 바로 어라 이러는데 산의 미미는 뭐야? 미미짱, 미미짱, 미미짱 아이스대로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산의 진미, 산의 미미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코드님께서 나 처음 말만 듣고 신토불이라고 쓰려다가 꼬아서 적어 쓴 거였는데? 에? 갑자기? 근데 아직 뭐 답은 얘기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답을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우 딱꼭지 나올 뻔했네.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기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산의 진미가 맞습니다. 바코드님, 생각보다 똑똑하시고 자연의 수호자루님은 일부러 답을 틀려서 말하네. 알면서, 응? 아주 못됐어. 못되다 못해 아주 그냥 못됐어. 만안전석이라고 하는데 만안치엔시라고 하더라고 정확한 명칭은. 아마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데 맞아요. 한국어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서술어에서 뜻이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서술어까지 다 들어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건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까지 맞춘 바코드와 알면서 틀린 자연의 수호자로와 함께 현재 다섯 문제 퀴즈 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장르는 음악입니다. 피아노의 곡인 죄송합니다. 피아노의 곡 중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의 정답이 배트맨, 슈베르트, 와이츠가 아닌데 그래도 쇼팽 그래. 쇼팽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 중에 하나만 딱 골라봐.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누굴까요? 따라따라따라따라 Somebody doing 이 노래 아니구나. 이 노래가 아니구나. 노래 제목이 엘리제를 위하여야. 엘리제를 위하여. 안 들었어? 피아노의 곡 중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걸 얘기했어 먼저. 뭔가를 만든 건 똑같은데 노래랑 지도는 다르지. 하여튼 피아노 곡인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사람은 베토벤입니다.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빠라바 빠라바 베토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만년설, 인슐린, 엠바고, 사네지메어, 베토벤 해서 5개의 질문과 퀴즈를 들어보셨습니다. 잘 맞히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맞히셨길 빌고요. 사실 얼마나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맞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잘 맞추셨다. 그리고 알면서 틀린 척하는 것도 잘 봤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묵님이 음악 퀴즈에서 네 클래식 부분인 순간 네. 참고로 저는 노래 옛날 노래도 애매하게 딱 그 정해진 시기만 알아요. 그 시기 벗으면 힘들어요.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이 셋 중 하나였다면 개추리.
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밖에 없는 거 옛날 분들 중에. 그것까지만 알고 있어도 다양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5가지 퀴즈 맞춰보았고요. 퀴즈 잘 맞힌 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식은 좋았다 라는 것만 알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개꿀 포함은 시간을 가지면서 바로바로 타임신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디오는 길어지면 듣기가 힘드니까. 이번 시는요, 서덕중 시인의 소낙비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잠시 스치는 소낙비라고 당신이 그랬지요. 허나 이유를 말해주세요. 빠르게 지나가는 저 비구름을 나는 왜 흠뻑 젖어가며 쫓고 있는지를요. 여러분들께서 잠들까봐 짧은 시를 준비했어요. 진짜 짧죠. 문답 하나야 그냥 딱. 엄청 짧은 거 준비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출처는요. 서덕준 시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왔고요. 이제부터는 출처를 좀 적어서 하려고요. 시에 대해서도 혹시 모른다고 아무리 유명한 시라고 해도 그 옛날 고인분들이나 좀 유명했던 독립운동가 시를 가져오고 그랬어도 이제 출처 같은 건 좀 적어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출처를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소낙비라는 시를 들어보면서 더운 날 이제 잠 못 드는 여러분들한테 시원함을 드리면서 또 이제 잔잔함을 주며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준비했고요. 이 서덕주 시인의 소낙비를 들어보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소감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개꿀 명언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가 빠르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죠. 빠르게 끝나는 게. 자지 말고 일어나. 자지 일어나고 이제 선생님 이제 나가신다. 선생님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선생님 배웅하고 해야지. 자, 오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다음에 또 저챗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노래는요, 조금 옛날 노래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나 잘 거니까 건드지 마세요. 저거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이?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선생님이 하늘가가 됐다고. 알았어요? 하여튼 대관절 더 뭐라 했다가 또 이제 투수분들한테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만 노래 하나 듣고 일단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의 끝을 맞이하면서 들어볼 노래는 SG 워너비의 라라라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그 노래 얘기 좀 하나 하게 남아있어도 재밌을 것 같고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으면서 오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 시청해주신 모두 감사드리면서 모두 뭉바